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지명 수배자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둘러싼 이 믿기 힘든 역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국제사회에서는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나라에서는 도망자 신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간극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는 2025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수상자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이름이 불리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상 뒤에는 엄청난 역설이 숨어 있었죠. 자, 노벨위원회가 밝힌 공식적인 수상 이유는 이겁니다. 민주적 권리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이 문구만 보면 그녀는 누가 봐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위대한 투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부분은 바로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세계가 그녀에게 평화의 상징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겨준 바로 그 순간, 정작 마차도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맞서 싸운 바로 그 정부를 피해서 숨어 지내는 말 그대로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죠. 정말 믿기 힘든 상황 아닌가요? 그럼 이 모든 역설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시작점에는 바로 2024년 베네수엘라 전체를 두동강낸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선고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갈등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은 정부가 발표한 공식 결과, 그러니까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51.95%로 이겼다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야권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이 자체 집계해보니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의 선거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결과가 존재하는 그야말로 평행세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낳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700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고 고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위기를 겪는 나라 중 하나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2025년 선거까지 이어집니다. 이 표를 좀 보실까요? 야권이 선거를 보이콧하고 투표율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국회의석의 83%, 그리고 24개의 주지사 자리 중 무려 23개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베네수엘라의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투쟁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녀의 정치 인생이 이 타임라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001년에 시민운동가로 시작해서 2011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정부의 쓴소리를 하다가 결국 국회에서 쫓겨나고 마침내 2024년에는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 출마 자격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었죠. 정부가 그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정치적 자격 박탈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15년 동안 어떤 공직에도 나갈 수 없다고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정부가 유력한 야권 주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종종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출마가 막혔다고 해서 마차도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명한 대리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를 위해 전국을 돌며 유세를 이끌었는데요. 가는 곳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마차도를 보고 환호했던 거죠. 그녀는 후보가 아니라 선거 그 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 논란의 선거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그녀의 인생은 도망자에서 노벨상 수상자로 정말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죠. 2024년 8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차도가 돌연 잠적을 선언한 거죠. 생명과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는 말을 남긴 채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투쟁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하루아침에 대중 앞에서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탈출 과정은 정말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았다고 해요. 1단계, 일단 외모를 바꾸고 지하로 잠적합니다. 그리고 2단계, 삼엄한 보안 검문소를 피해 베네수엘라 땅을 가로지르죠. 3단계에서는 목숨을 걸고 작은 보트로 카리브해를 건너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극도로 위험했다고 표현될 만큼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녀가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바로 그 시기에 전 세계는 그녀에게 최고의 상들을 안겨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칠라프 하벨 인권상, 사하로프상, 타임즈 백인, 그리고 마침내 노벨 평화상까지. 이 목록이 바로 그 믿기 힘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적인 긴장감도 어마어마합니다. 참고 자료를 보면요. 심지어 2026년에 미국이 직접 나서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그냥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정학적 뇌관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동시에 그 나라에서 가장 쫓기는 정치적 도망자라는 이 현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깊고도 슬픈 역설 속에서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